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출신이자 현 축구행정가,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리거다. 2000년 일본 교토 퍼플 상가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후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퀸즈 파크 레인저스 FC에서 활약하였다. 이후 2014년 PSV로 돌아와 1년을 뛰고 무릎 부상 여파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하였다. 국가대표로서는 2002년 월드컵 주전 멤버부터 2010 남아공 월드컵 주장까지 맹활약했다. 은퇴 이후엔 JS 파운데이션 이사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구단 앰버서더 등으로 다년간 활동, 축구행정가로도 경험을 쌓다 2021년부터는 K리그 전북 현대모터스 구단의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이다. 동시에 런던의 QPR에서 16세 이하 유소년팀 코치도 겸하면서 코치 자격증을 따기 위한 연수도 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박지성은 2000년 4월 5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데뷔한 후 한동안 주전과 비주전을 오갔지만 히딩크의 황금세대 중 한 명으로 활약하면서 2002 피파 월드컵 한국-일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 후반 70분 극적인 결승골을 성공시켜 1대0 승리를 견인하는 등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고 이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2006 피파 월드컵 독일에서는 준우승팀 프랑스를 상대로 후반 81분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을 패배 직전에 서구하고 프랑스의 무승부 승점 1점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원정 첫 승이라는 기록을 새로 썼고 2010 피파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본선이 열리기 직전 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평생 꿈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이라며 당찬 포부를 천명했고 이후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출전하면서 대회 32강 조별리그 본선 첫 경기 그리스전에서 쐐기골을 기록하는 등 자신의 평생 꿈이라고 밝혔던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이루어냈다.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월드컵 역사상 조별리그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축구 불모지의 변방의 작은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 4강, 최종 4위 원정 첫 승 최종 17위, 원정 16강 최종 15위라는 상상만 했던, 아니 어쩌면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기적을 내리 써내려갔고 이러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 불린 이 시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단연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있었다. 박지성이 현역 은퇴를 결정한 2014년 여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거둔 5번의 승전에 모두 출장한 선수가 박지성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이자 프리미어 리그 주장을 역임한 최초이자 유일한 아시아인이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자 최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과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선발 출전,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유일한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한 선수이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UEFA 올해의 공격수 후보와 UEFA 올해의 팀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발롱도르 후보 50인에도 선정된 축구 선수이다. 박지성 명언. 항상 위기가 닥칠 때마다 98%는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다 보면 반드시 위기에서 탈출할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빠르지도 못했었고 누구보다 크거나 강인하지도 않았다. 누구보다 능숙하게 볼을 다루지도 못했고 강한 킥을 쏘지도 못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내게 완벽주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진정한 스포츠맨이라면 칭찬을 받을 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쏟아지는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심장을 가져야만 한다. 한 발씩 딛고 올라서려면 패배감부터 버려야 한다. 축구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다. 축구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난 축구를 할 것이다. 우연은 그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행운은 내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이다. 내게는 이런 출발이 더 어울린다. 누가 주목하지 않더라도 팀과 내 자신을 함께 상승시키는 힘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한 후에 얻게 된 결과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집착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그 흐름에 자연스레 반응할 수 있게 준비하라. 아직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믿지 않는다.
맨체스터에서 내 안에 있을 더 큰 나를 보여주고 싶다. 도전이 없었다면 더욱 큰 성공 또한 없다. 그 실마리를 붙들고 꿋꿋이 길을 걷다 보면 날 괴롭히던 시련은 어느새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안겨준다.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한 번쯤 쉴 것이고 그때 내가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박지성 일화. 박지성, 요한 크루이프 일화. 박지성이 맨유에 합류하기 전 워크 퍼밋을 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 BU 지역의 선수는 최근 2년 동안 국대 경기에 75% 이상 출전해야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지성은 부상이다 뭐다 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배려 차원에서 차출을 많이 안 했다. 그래서 출전 비율이 64%. 따라서 유명 축구인들의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히딩크와 퍼거슨의 추천서 이외에 또 하나의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바로 크루이프였다. 크루이프는 PSV의 챔스 경기 이후 박지성의 플레이를 극찬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왔다. PSV의 챔스 8강 리옹전과 4강 밀란전을 본 이후 박지성은 내가 뽑은 베스트 플레이어,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며 활동량이 대단하다. 로벤보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 그 외에 2004-2005 챔피언스리그 PSV의 4강 1차전 이후 리뷰 인터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주인공은 박지성이라고 말하였다. 박지성 바르셀로나 일화. 박지성이 PSV에서 뛰던 2005년 박지성에게 퍼거슨 감독으로부터 맨유 입단 제의가 왔다. 긱스의 노쇠화에 따라서 당신을 꼭 영입하고 싶다라고 퍼거슨 감독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한다. 당시 PSV 감독이었던 히딩크는 박지성이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할 것이라 예상의 이적을 반대했고 주장이었던 필립 코크 또한 적극적으로 잔류를 권했었다. PSV에서 한 시즌만 더 뛰다 가면 어떠냐? 내가 이전에 뛰었던 팀이 바르셀로나고 현재 바르셀로나의 감독이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레이카르트인데 널 유심히 보고 있다며 바르사 이적을 추진해보자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르사는 루도빅 지울리의 대치자를 물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박지성 영입이 무산된 후 데뷔는 했지만 P팀에 있던 한 명을 끌어올려 쓰게 되는데 그게 메시였다. 박지성 첼시 이적 일화. 첼시의 구단주인 아브라모비치와의 친분으로도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었다. 무대 뒤에서 둘의 합의가 있었던 상황고 때문에 당시 박지성 선수는 당시 자신의 꿈의 구단과 자신이 존경하는 감독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맨유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했을 때 히딩크 감독님에 대해 상당히 죄송했었죠. 그는 제가 첼시로 이적하기를 원했고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월드컵에서 성공 후 PSV에 가기까지 히딩크 감독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뒀던 걸로 보인다. 확실히 박지성과 히딩크 감독의 계획은 첼시 이적이었지만 여기서 박지성의 드림클럽인 맨유가 껴들게 된 것. 당시 위상으로 보면 맨유가 첼시보다 압도적으로 명성이 높던 시절이었다. 박지성 맨유 이적 일화. 박지성을 특별히 아꼈던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의 맨유 이적을 몹시 걱정했음. 처음엔 에이전트 측에 히딩크가 이렇게 연락했다고 함. 나는 양쪽 어깨에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이다. 지성의 장래를 생각하면 보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PSV 감독 입장에서는 키플레이어인 지성을 놓아줄 수 없다. 잠시 후 히딩크가 직접 박지성한테 통화했다고 함. 지성, 너는 성인이니까 내 앞길을 선택할 수 있다. 맨유는 훌륭한 구단이다. 좋은 기회지. 하지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우리 팀에서처럼 경기마다 선발로 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고 싶은가? 딱 박지성도 같은 고민을 하던 때였다고 한다. 히딩크는 에이전트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지성 가고 싶은 거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적이 성사됐다고. 박지성 피를로 일화. 안드레아 피를로는 자신의 자서전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플레이한다 해서 박지성은 자신이 넘을 수 없었던 유일한 선수였다고 적었다. 이 위대한 이태리의 플레이메이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신을 항상 맨투맨으로 수비했던 활동량 넘치는 미드필더.
박지성과 플레이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 박지성은 그의 크립토나이트였다. 피를로는 박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심지어 메뉴를 무시무시한 전함으로 바꿔놓은 보라색 코의 퍼거슨 감독마저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본질적으로 흠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나에게만큼은 그 순수성을 버렸다. 전설의 감독은 그날 밤 잠시 사악해졌고 박지성을 나에게 밀착 수비하도록 풀어놓았다. 그는 일렉트론의 속도로 경기장을 뛰어다녔고 아마 한국 역사상 첫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한국인이었을 것이다. 박지성 스콜스 1화. 퍼거슨 경이 상대 선수에게 대인 마크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피를로는 예외였다. 2007년 밀란에게 패배를 경험한 후 2010년에 다시 만났을 때 퍼거슨 경은 박지성에게 피를로 맨마킹 임무를 맡겼다. 난 피를로에게 공경을 겪게 될 거라고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퍼거슨 경은 훈련 때 가끔씩 박지성에게 날 마크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난 그 훈련이 정말 싫었다. 박지성은 고무인간 같았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가 따라온다. 그는 하루 종일 뛸 수도 있었다. 난 박지성이 퍼거슨 경이 거느린 충직한 병사라고 생각하곤 했다. 감독이 무엇을 지시하면 박지성은 그 지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히 수행했다. 난 피를로가 박지성에게 대인 마크를 당한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들었다. 박지성 반니스텔로이 1화. 프리시즌 경기에서 박지성이 쇄도하다가 수비수 태클에 넘어지면서 피칠갑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 가까이서 보던 반니가 계속 항의하고 난리치더니 박지성 교체된 후에 그 수비수를 찾아가서 뒤에서 공격하였다. 사실 박지성과 네덜란드 선수들이 대체로 친한데 특히 반니는 한국인들을 참 좋아했다. 박지성 연애썰. 박지성은 중학교 졸업반 때 같은 학교에 다니는 2학년 여학생과 교제한 적이 있었다. 졸업을 앞둔 박지성에게 그 여학생은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꼭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한 후 헤어졌다. 그런데 박지성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다. 솔직히 그 여학생에게 별다른 사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박지성의 친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줄 만큼 애절했다. 친구로부터 편지를 전해받은 박지성은 읽지도 않고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 한참 지난 후에 박지성의 행동과 마음을 알게 된 그 여학생은 난리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든 박지성을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그 후로 박지성은 여학생의 학교 주변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겁이 났던 것이다. 박지성 유해진 1화. 맨유 시절 맨유 공홈에 박지성 여자친구 예쁘다고 사진이 올라왔었다. 근데 그 사진은 유해진과 송윤아 사진이었다. 유해진도 택시기사가 요즘 경기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